시장 전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특히 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틈새로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의 우리 한국에서의 원전 시장의 지금 주소는 어떤지, 미래는 어떤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전에 대해서는 뭐 대선 전에도 중요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몇 차례 좀 언급하셨는데 우리 그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원전이 좀 원론적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사용량 자체가 일단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자체로 봤을 때 원전 발전이라든가 기술로 봤을 때는 발전량은 세계 5위고 그 다음에 기술로는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이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을 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게 바로 에너지고, 이 에너지 중에서 특히 이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는 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량 중에서 70% 이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제조업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 전력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차질이 좀 빚어지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사실 이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전은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수 불가결하게 결국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원전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원전이 이제 가동 중인 곳이 있고요. 새로 지으려고 하던 곳이 신한울 3, 4호기인데 여기가 이제 건설이 좀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조기 건설 재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예, 원래 한울 원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신한울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신형 한국 신형 원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R이라고 해서 Advanced Productive Reactor, 그래서 요 1,400메가와트급의 굉장히 그 안전하고도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효율이 좋은 그런 원전을 우리가 이제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전에 있던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좀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인 전력 계획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안 시켰다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 이거를 일단 2기 1,400메가와트급을 2기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연내 사업이 일단 속해가 될 수 있고, 단 문제는 이전에 받아놨던 그 환경평가가 올 8월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만약에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아마 1년 정도는 더 추가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R 1,400,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급의 이 신형 한국 신형 원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EUR,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인증 본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도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설이 좀 유보된 쪽이 당연히 좀 새 정부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 그쪽이 빠를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신규 건설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사실 신규 건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원전에다 추가로 원자로 리액터를 좀 더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충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고,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통 보시면은 한 그때 8개 정도의 원전을 쭈루룩 해가지고선 일렬로 쭉 지어놓고 그중에 1, 2호기 아웃레된 것들은 이제 가동을 중지해 놓은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러고서 6기를 또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원전이 91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80기 정도가 의회에서 재사용 승인을 내주고 현재 그 수명 연장을 한 다음에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전을 다시 재건설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발전량 30% 이상 정도는 충분히 그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앞으로 이 원전이 특히 중요한 게 EUR 인증 말고도 현재 미국과의 그 인증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외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 가지고 즉 전환 배출권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또 충분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울진 쪽에 큰 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원전이 좀 위협당한 쪽도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한울 원전이 있군요. 예. 예. 신한울도 이제 울진에 있고 이쪽은 이제 건설 유보돼 있고 네. 투자자들은 이제 원전 위치, 원전 현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 윤 당선인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원전 재생에너지로 석탄에너지 40%를 낮추고 원전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공약인데요. 이제 앞으로 정책에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임기 내에는 아마 이거는 달성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던데 중요한 거는 일단 석탄 에너지 자체가 원래 그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그 석탄 에너지 자체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산업을 제외하고는 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원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재건설이 완료가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석탄 에너지 사용량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이 그동안의 공백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발전, 즉 가스 발전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탄소를 저감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원전의 현 주소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좀 봤고요. 이제 원전 산업의 조금 새로운 발전 단계를 항상 먼저 이제 기술 변화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전은 유럽에서 사실은 뭐 텍소노미 새로운 원전의 그린 에너지화, 그 다음에 국내 대선 전에도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히 뜨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제 SM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있군요. 이 네. 부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과연 어떻게 해야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아니면 배출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해내느냐 혹은 그 이상으로 생산을 해내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로의 즉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냉각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안가에다 보통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대형 큰 강이 있는 곳에 보통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테라파워라는 그 스타트업을 이미 이전에 설립을 한 다음에 2024년까지는 일단 SMR하고 그다음 TWR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파 원자로를 좀 더 가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이 테라파워 홈페이지에서 제가 취득한 자료고 왼쪽에 게 이제 SMR 그래서 중소형 원자로 해서 요거는 그 소형이지만은 그 내륙 지방에도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TWR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파 원자로라고 해서 요거는 기존의 우라늄하고 그 다음에 열화 우라늄 즉 농축하고 나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을 섞어 가지고서는 돌리는 건데 요거 같은 TWR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에너지 즉 연료를 충진하고 나면은 100년 동안은 그 연료를 더 이상 교체하지 않아도 그대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소 기술 같은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원전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또 그 밑에 있는 그 부품 업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MR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SMR을 설치 논의는 아직 없는 건가요? 주로 SMR 쪽은 말씀하신 두산중공업이라는 쪽은 지금은 수출 모멘텀이 더 큰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네. 수출 모멘텀이 더 큰 것이 일단 예. 내륙에서 하다가 만일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 이 기술을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좀 인구 밀도가 작으면서 어느 정도 전력 수요가 있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해보고 대신에 그 현재 IAEA가 지정해 놓은 그 6개의 그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예. SMR을 위한 그 6가지 냉각 방식을 맞춰 가지고서 결국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에너지인데요. 원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뭐 전기 수소를 만들어서 전기로 바꾸는 것도 그런데 전기차를 이제 많이들 새로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하는데 전기차 이제 충전 요금이 할인 혜택들이 점차 줄어드는군요. 그런데 원전을 하게 되면 충전 요금을
계속해서 좀 싸게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탈원전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첫째는 지속성이죠. 그게 항상 그렇게 이 발전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발전 단가를 다른 방식들이 아직까지는 따라가기 힘든 거죠. 결국은 전기차를 가지고 충전 요금을 특례를 냈던 것도 기존에 있던 원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갑자기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발전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결국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그 경쟁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던 건데, 이제 원전이 재건설되고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발전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금 보조금 개념으로 해서 킬로와트 시당 300원대로 충분히 환원을 할 수 있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말고도 아직도 그 관리가 되어 있는 충전 시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 같은 데를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현재 당선인 입장, 윤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 이제 경유값이 싸서 경유차들을 많이들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가지고 뭐 경유나 휘발유나 뭐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이 바뀌니까 전기차 사는 이유가 사실 이제 에너지가 싸기 때문인데, 전기차 또 충전 요금이 올라가면 고민인데, 예. 근데 이제 원전은 굉장히 그 가장 그래도 발전 단가가 낮은 저렴한 에너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전의 그 발전 공급량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방식이 원전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이 스팀 터빈은 맞습니다. 전기 터빈을 일단 돌리는 건 맞는데 이 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그 일반적인 화력 발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일반적인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을 가지고서 만드는 열을 가지고서 바로 그 물을 데펴 가지고 그걸로 고압의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인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성의 위험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그 냉각재로 가지고서는 보통 한 300에서 350도 되는 이 냉각재가 그 냉각수를 만나면 여기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 전환이 일어나죠. 그럼 요 가지고서는 이제 다시금 그 고압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이걸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붕산 같은 그 감속재를 넣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원자력의 그 발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핵 분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걸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전에 원래는 하던 대로 하면은 전력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서는 이걸 조절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은. 원전도 이제 발전 단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논의할 바는 많은데요. 오늘은 뭐 그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포인트로 잡고 혹은 이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데는 다시금 원전을 재개하고 특히 수출 재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SMR이라든가 각종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 대한 발전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효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기술, 이런 이슈까지도 전부 다 합쳐지는 거니까 일반적인 그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원전 산업 전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전망뿐만 아니라 실적에 기반을 해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장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이제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유지보수 실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 수출 실적에 즉 바라카 같은 지금 UAE의 바라카 원전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 같이 거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진단 오늘은 새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원전의 현주소, 원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모아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